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제가 최근에 뉴저지에다 오피스를 여는 바람에 더 바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자주 뵙고 특히 요즘같이 델타 변이가 유행하는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최신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2달 동안 제가 아무것도 올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 죄를 사면받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기가 막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델타 변이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왜 델타 변이가 이렇게 무서운 전염력을 갖게 된 것이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금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내과 의사이자 화학 박사의 관점에서 왜 델타 변이가 이렇게 무서운 전파력을 갖게 됐는지 그 생화학적 기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자,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이 백신의 중요성이 굉장히 지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환자들이 한 2,000명 이상이 지금 모더나 혹은 파이자 백신을 맞았는데 맞은 사람들 중에 지금 돌파 감염을 저는 한 명도 보질 못했어요. 제가 금년 1월 달만 해도 일주일에 보통 1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제가 이 RNA 시대가 온다, 모더나 혹은 파이자 백신을 꼭 맞아야 된다, 굉장히 성능이 좋다는 그 영상을 여러 번 올렸고, 그걸 본 제 환자들이 거의 99.99%가 다 백신을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확진자가 지금 제가 코비드 환자, 지금 제 환자들 중에서 확진자 구경을 못하고 있어요. 한 명도 심각한 부작용으로 잘못된 거를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만약 그런 부작용이 발견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빨리 보고를 할 텐데, 백신을 접종한 저를 포함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 제 동료 의사들, 그리고 그분들 환자들 한 명도 아직까지 심각한 부작용을 발견하지 못했고, 돌파 감염을 저는 아직까지 한 명도 보지 못했다는 거. 그것만 본다면 제가 볼 때 이 백신의 유력은 99%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도 돌파 감염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이것만 보더라도 이 델타 변이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최근에 이 뉴저지 팰리사이드 파크 115 브로드 에버뉴에다가 장항준 내과 뉴저지 분원을 만들고 바로 그곳에 또 이렇게 장항준 내과 TV 바로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 처음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절대 여러분들은 가짜 뉴스에 의존하지 말고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를 가진 그 데이터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지, 누가 이랬다 하더라, 혹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절대 여러분 그런 걸 따라가면 안 되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하는가 안 제시하는가,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그 강의의 그 질을 평가하셔야 된다는 거, 오늘 제가 너무나 요즘 가짜 뉴스가 많아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러분, 지금 CDC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델타 변종 전염력이 기존 우한 바이러스보다 한 2배 이상이다 그랬는데 2배 이상이 아니라 한 8배 정도라고 지금 보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지금 그 CDC 내부 문건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뉴욕 타임즈에서도 이걸 인용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SARS-CoV-2 델타 베리언트가 다른 기존의 그런 바이러스성 질환에 비해서 얼마만큼 전염력과 독성이 있는가, 그거를 이제 그 분석한 그래프인데, 이제 X축 같은 경우는 이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한 명이 과연 몇 명을 더 전염시킬 것인가, 그걸 이제 우리가 비교한 거죠. 초기에 우한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한 2명 정도를 전염을 시킨다면 이번에 SARS-CoV-2 델타 베리언트 같은 경우는 거의 8명, 천연두가 한 5명 정도, 천연두에 걸린 사람이, 옛날에 천연두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몇백만 명이 죽었는데 이 천연두에 걸린 사람이 한 5명 정도를 주위에 전염을 시키는데, 이 델타 베리언트는 거의 한 8명에서 9명이야. 수두라 그러죠. 수두에 버금가는 전염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전염력을 가진 바이러스는 홍역이에요. 미즐즈 있죠. 그래서 그건 완전 법정 전염병이고, 미국에 유학 오는 학생들 미즐즈 엔티바디 없으면은 공부를 못 합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15배야. 홍역 다음으로 지금 엄청난 전파력을 가진 바이러스성 질환이 뭐냐? 바로 코비드-19이다. SARS-CoV-2 델타 베리언트가 홍역 다음으로 전파력이 강한 지금 세계 랭킹 2위예요. 제가 볼 때는 1위를 곧 탈환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델타 베리언트에 굉장히 특이한 돌연변이가 3개가 발생했는데 양전화 돌연변이가 발생했다. 여러분, 이런 말 오늘 처음 들어보셨어요. 양전화가 뭡니까? 여러분 옛날에 화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분자나 이온을 보면은 양전화를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중성도 있고 또 음전화도 있잖아요.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서로 이렇게 붙잖아. 예, 이걸 이제 영어로 electrostatic interaction이라는데, 바로 이러한 양전화, 음전화가 만드는 소위 말하는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결합력이 세. 자석처럼 탁 달라붙는다 이거지. 그래서 저는
이 델타 베리언트에 발생한 세 가지 양전화 돌연변이가 이 엄청난 파급력을 나타내는 델타 베리언트의 전파력의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뒷받침하는 오늘 제가 과학적 논문을 여러 개를 제시해서 오늘 저의 thesis, 델타 변이는 대단히 위험한데 앞으로 이것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에게 굉장히 큰 환란이 오는데 그 이유는 양전화 돌연변이가 3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라는 오늘 그 기전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고등학교 2학년 생물 정도 지식만 있으면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아직도 백신을 안 맞은 분들이 많아요. 이거 지금 모더나 백신. 이렇게 좋은 백신이 미국에는 지금 막 남아 돌아서 이거를 폐기 처분하는 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풍요 속의 빈곤이라 해야 되나? 이런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인의 한 절반 정도가 백신 접종을 추조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 이렇게 백신이 풍부한 이 미국에서도 아직도 이 백신 접종을 미루고 있다는 분들을 보고 너무너무 답답해. 이 백신 차라리 다른 나라 보내면요. 그 나라 사람들 다 맞았지 그냥. 예, 이게 왜 그러냐. 이 가짜 뉴스를 믿어서 그래.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학적인 지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왜 이 델타 변이가 무서운가? 자, 먼저 그걸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영국에서 나온 데이터를 좀 하나 좀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영국에 보면은 영국이 바로 그 알파 변종의 그 종주국 아닙니까? 그게 처음에 영국을 거의 휩쓸었어요. 그런데 자, 6월 달부터 이거 보세요. 여기 노란색 델타 변이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금 알파 변종을 완전히 아웃컴핏, 완전히 능가해가지고 거의 지금 90% 이상이 영국 같은 경우는 델타 변이에 감염되고 있다 이거야. 신규 확진자 다 델타 변이야. 알파 변이는 급속히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죠. 파란색. 그런데 이 주황색 델타 변이가 지금 급격히 올라가고 있어. 그 영국에서 최근에 어떤 데이터가 나왔냐? 백신을 맞은 사람, 그리고 백신을 한 번 맞은 사람, 2회 접종한 사람들의 양성률을 본 거야. 즉 코비드 검사를 했는데 100명이 했으면 그 중에 몇 명이 양성으로 판정이 되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확진자들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자 보세요. 소위 말하는 이제 포지티브 레이트이 6% 정도로 나와. 6%. 즉 100명이 코비드 검사를 하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100명이 코비드 검사를 하면 6명이 양성이 나와. 그런데 백신을 2회 접종한 사람들은,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밑에 그 주황색 그래프 보이죠? 차이가 엄청나잖아. 차이가. 예. 보니까는 1%가 조금 넘어. 한번 1.2%? 이것만 보더라도 백신을 2회를 완전히 접종한 사람이 접종하지 않은 사람보다 적어도 6배 정도는 덜 감염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근데 1회 접종에도 효과가 있어. 1회 접종했을 때도 효과가 있지만 역시 2회 접종한 사람에 비해서 여기 보면 파란색 그래프가 백신을 한 번만 접종한 사람, 예, 그 사람들은 한 4% 정도, 100명이 검사를 하면 4명 정도가 확진되는데 백신을 2회 접종한 사람은 여기 노란색, 주황색 그래프 한 1.2%밖에 안 돼. 이것만 보더라도 백신이 신종 코로나 델타 변이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장 박사, 왜 그러면 빵이 안 되냐? 여러분, 100% 효과 있는 백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무수한 전파력을 가진 델타 변이에서도 이 정도 감염 확산을 저지했다는 이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도 팬데믹을 종식하는 데 백신이 가장 효과적인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델타 변이가 급격히 확산된다. 이제 그거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델타 변이가 이렇게 무서운가? 그거에 대한 좀 오늘 기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작년에 79강에서 미국을 초토화시킨 돌연변이, 그 강의를 한번 꼭 보세요. 거기 보면은 D614G라고 하는 그 돌연변이가 발생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 그 스파이크 단백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람의 에이스2에 가서 붙는데, 제가 오늘 간단하게 그때 했던 강의를 좀 반복을 한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스파이크 단백질은 이렇게 돼 있어요. S1 서브 유닛이 있고 그 밑에, 그러니까 이게 주먹으로 말하면 이게 S1이야. 이게 이제 그 에이스2에 가서 붙는 거지. 그 밑에 S2가 있단 말이야. 이게 이제 꽃봉오리로 말하면 이제 그 줄기라고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이 S1이 receptor binding 그 도메인이 있다고 그랬고, 그 밑에는 S2가 있는데, 그 S1하고 S2 그 사이에 퓨린이라는 효소가 와서 절단하는 부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2003년도 발생한 그 사스에는 없는데 SARS-CoV-2에서는 이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SARS-CoV-2가 SARS에 비해서, 오리지널 SARS-CoV-1에 비해서 엄청난 전파력을 갖게 된 그 비결이 바로 이 퓨린 클리비지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잘라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S2가 바로 셀 퓨전,
바이러스에 있는 그 S2가 그 사람의 인간의 세포하고 그 셀 퓨전, 세포 융합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셀 퓨전 유닛이 바로 S2거든.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 S1이나 S2나 프로토모라 그래가지고 이게 덩어리가 하나가 아니고 그 안에 세 가지 또 작은 덩어리들이 있어.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삼지창 비율을 들었잖아요. 퓨린이 S1, S2를 딱 자르고 나면은 S2에 있는 세 개의 프로토모가 삼지창이 이렇게 딱 열리면서 세포막에 푹 꽂히게 되면서 바로 SARS-CoV-2 바이러스가 그 인간 세포 안으로 침투하게 되는 기전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D614G 변이로 인해서 이 삼지창이 더 잘 열리게 된다. 수소 결합이 없어서 이게 더 잘 열리게 돼서 이 D614G는 지금 알파 변이, 베타 변이, 감마 변이, 델타 변이 모든 변이에 약방의 감초처럼 꼭 들어가는 변이가 됐다. 그거를 제가 설명을 했고요. 이 퓨린 클리비지 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2003년도 그 SARS 있죠. SARS 같은 경우에는 퓨린 클리비지 사이트가 없어. 근데 SARS-CoV-2에는 이 퓨린 클리비지 사이트가 생겼다는 거야. 거기에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게 양전하를 띠는 아미노산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은 알기닌하고 세린 그 사이를 딱 끊어주는 바로 그 사이트가 바로 이제 퓨린 클리비지 사이트인데 그 앞에 양전하를 갖는 알기닌이 꼭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알기닌 XX, 알기닌 S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이제 퓨린 클리비지 사이트의 그 모티프라는 건데, 즉 알기닌하고 세린 그 사이를 퓨린이 가서 끊어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앞에 알기닌, XX, 알기닌 이렇게 돼야 돼. 이걸 보고 이제 모티프라 그래. XX라는 게 뭐냐? 이게 무슨 욕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아미노산이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알기닌, 뭐 알라닌, 알기닌, 세린 아니면 알기닌, 뭐 루이신, 아이솔루이신, 알기닌, 세린. 그러니까 RXX, RS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티프라고. 즉 퓨린 클리비지 사이트에 바로 옆에 알기닌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거 하나, 둘, 셋 건너에도 알기닌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이 델타 변이를 보니까 바로 RXXRS 이 모티프에서 요 엔터미러 있는 R 바로 옆에 양전하 돌연변이가 생겼어. 자, 그러면 여러분 양전하가 뭐냐? 이게 또 장 박사가 무슨 또 양전하, 음전하 그러는데 이거 이해를 못하겠다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오늘 간단하게 아미노산에 대한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아미노산이라는 걸 보면요. 여기 카본이 있어요. 알파 카본 그 옆에 카복실 그룹이 있고 아미노산이라고 말을 하려면 여기 아미노 그룹이 있죠. 근데 여기 보면 R 그룹이 있단 말이야. 이 R 그룹에 뭐가 붙냐에 따라서 이게 양전하를 띠기도 하고 음전하를 띠기도 하고 아니면 중성인데 물에 잘 녹는 중성이 되기도 하고 물에 안 녹는 중성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이 R 그룹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아미노산이 2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양전하를 띠는 그 아미노산이 3개가 있어. 첫 번째가 알기닌, 라이신, 시스티딘.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은 인체의 체액 pH 7.4에서 양전하를 띠는 아미노산이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양전하를 잘 띠게 되는 게 뭐냐? 알기닌, 라이신, 시스티딘 이 순서로 가게 돼요. 이제 화학에서 말하는 pK 값을 보면은 pK 값이 클수록 이제 소위 말하는 염기성이라는 말은 양전하를 잘 띠게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알기닌이 1등, 라이신이 2등, 시스티딘이 3등이야. 자,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델타 변이에 3가지 양전하 돌연변이가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뭐죠? 아미노산이 양전하를 띠지 않는 아미노산이 양전하를 띠는 아미노산 셋 중에 하나로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알기닌, 라이신 혹은 시스티딘 셋 중에 하나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인체의 체액에서 이게 양전하를 갖게 된다는 거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야. 지금 WHO에서 예전에 무슨 뭐 B135, 뭐 B117 이게 너무 말이 기니까 그 그릭 레러에서 이제 싱글 레러로 해가지고 싱글 알파벳으로 해서 우리가 명령을 했죠. 전에 그 영국 변이 같은 경우는 이게 알파 베리언트라고 그러고 또 베이타 베리언트가 뭐죠? 남아공 변종 있죠. 그걸 우리가 왜냐 또 남아공 그러면 또 남아공 사시는 분들이 싫어하잖아요. 또 영국 변종 그러면 또 영국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나라 이름은 붙이지 말고 그냥 우리 그릭 레러로 하자 해가지고 나온 거거든. 그래서 베이타 지금 베리언트가 있고 또 감마 베리언트 이건 처음에 브라질에서 나온 거고 델타 베리언트 오늘 얘기하는 거죠. 자, 요거 이 돌연변이를 갖다가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잘 분석을 해보면은 상당히 특이한 게 있다. 먼저 알파 베리언트 보세요. 알파 베리언트 같은 경우는 영국 변종이지. 지금 델타 베리언트가 나오기 전에 전 세계를 초토화시킨 게 바로 알파 베리언트인데
이 영국 변종 알파 베리언트를 보면은 여기 양전화 돌연변이가 있나? 예, 있어요. P681H. 이게 뭐냐? P가 뭐야? 프롤린이 681번째에 있는 아미노산 프롤린이 H, 히스티딘으로 바뀌었다. 제가 아까 여러 번 그랬죠? 양전화를 띠는 아미노산이 세 가지가 있다. 알기닌, 라이신, 히스티딘. 그랬죠? 히스티딘이 제일 성능이 약하잖아. 아까 제가 순위가 1등이 알기닌, 2위가 라이신, 3위가 히스티딘 그랬는데 최초로 이 양전화 돌연변이가 나온 바로 이 알파 변종, 델타가 오기 전에 전 세계를 휩쓴 이 알파 변종의 P681H 처음으로 이게 어디냐? 퓨린 클리비지 사이트 바로 그 근방에 아까 제가 그랬죠. RXXRS 여기서 X는 욕이 아닙니다. RXXRS의 그 R 첫 번째 R 바로 옆에 뭐가 생겼다? 프롤린이 시스티딘으로 바뀌었다. 그 얘기야. 그래서 양전화가 생기고 나니까 이게 알파 변종이 전 세계를 휩쓸어 버렸어요. 난 처음에 이 남아공 변종이 왜냐면 항체를 무력화시키는 게 이 남아공 변종이 제일 좀 무섭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남아공 변종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 어떨까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좀 순한 알파 변종, 영국에서 나온 그 영국 변종, 영국 변종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 알파 변이가 전 세계를 지금 그러니까 5월 이전까지는 전 세계를 휩쓸었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게 보세요. P681H 681번째 바로 퓨린 클리비지 사이트 옆에 있는 프롤린이 히스티딘 양전화를 띠게 되면서 전파력이 증가하게 됐다. 저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델타 변이에 와서 양전화를 갖는 돌연변이가 자 무려 3개가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 영국 변종은 하나인데 이 델타 베리언트는 양전화를 갖는 돌연변이가 3개가 있어. 그게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L452R. 자, 452번째 L이 뭐죠? 루이신이야. 루이신은 물에 잘 안 녹는 아주 기름 성분의 사이드 체인이 있어. 이건 전하를 안 띄고 있단 말이야. 이 루이신이 452번째 루이신이 알기닌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제가 그랬죠. 알기닌이 양전화가인데 아주 넘버원이라고 그랬죠. 그걸로 바뀌었고 또 그 옆에 보면은 T478K라고 있어. 이게 뭐냐? 트레오닌. 트레오닌도 물에 잘 안 녹는 사이드 체인이야. 이건 전하가 없어. 그게 478번째에 있는 트레오닌이 K. K가 뭐냐? 바로 라이신을 그 약자가 바로 K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자, 알파 변이에서는 없는 두 가지 양전화 돌연변이가 그것도 어디 생겼냐?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에 생긴 거예요. 제가 아까 S1, S2가 있는데 S1이 바로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 이 꽃봉오리로 말하면 이 주먹 여기 제일 이 바깥 부분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에 양전화 돌연변이가 2개가 지금 생긴 거야. 그리고 퓨린 클리비지 사이트로 S1, S2 요 사이에 퓨린 클리비지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영국 변종처럼 P681번째에 있는 프롤린이 영국 변종은 히스티딘으로 바뀌었는데 이건 알기닌으로 바뀌었어. 자, 알기닌이 히스틴보다 더 염기성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다 이 순위를 보세요. 알기닌 1등, 2위가 라이신, 3위가 히스티딘. 히스티딘이 꼴찌야, 꼴찌. 자, 그런데 아이고 또 꼴찌란 말 하니까 좀 이상하네. 이 알파 변종 같은 경우는 P601H가 염기성 중에 꼴찌인 히스티딘으로 바뀌었거든. 그런데도 전 세계를 초토화했잖아. 그랬는데 이 델타 변이에 와가지고 뭐냐? P681R이야. 똑같은 681번째의 돌연변이가 또 생겼단 말이야. 이 말은 알파 변종에서 더 큰 감염력을 나타내는 바로 양전화가 더 많이 생기는 알기닌으로 바뀐 것이 바로 델타 변이의 이 전염력에 큰 단서를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럼 장 박사, 당신 말이 과연 사실이라면 그럼 데이터를 보여달라. 장 박사가 데이터를 제시하는 유튜브는 다 걸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 제가 오늘 데이터를 또 준비를 했지. 코넬 대학에서 바로 그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 리서치 게이트의 지금 프리프린트 버전인데 제가 오늘 또 엄청난 또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죠. 바로 이분이야. 닥터 위테이크. 이분이 그 논문을 발표했는데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이 SARS-CoV-2 이게 바로 이제 그 우리가 초기에 이제 우한에서 또 우한이라는 말 하면 안 되죠. 하여튼 뭐 초기에 뭐 나온 그 중국에서 발생한 그 바이러스 그 시퀀스를 보면 RRAR이야. 그다음에 세린. 여기가 딱 그 퓨린 클리비지 사이트거든. 그죠? 근데 거기 아까 보면 이게 프롤린이란 말이야. 요 R 바로 옆 앞에 있는 게 프롤린이야. 그런데 이분들이 뭐를 이제 우리가 본 거냐면은 우간다에서 델타 변이하고 굉장히 유사한 지금 또 변종이 나왔거든. 근데 그게 델타 변이에 있는 P681R을 갖고 있어. P681R을. 그래서 이분들이 퓨린 스코어를 본 거야. 즉
초기에 그 중국에서 나온 그 초기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지. 사르스코비2. 거기에 보면은 프롤린이란 말이야. 그 프롤린이 델타에서 R로 변했어. 그래서 이 스코어를 매겼는데 퓨린 스코어를 보니까 초기 오리지널은 프로토타입은 한 9.1 정도의 그 퓨린이 잘 자르는 이제 그 스코어를 9.1이라고 했는데 이게 12.2로 증가된 거야. 즉 그것만 보더라도 P681R 프롤린이 681번째 있는 프롤린이 알기닌 강력한 양전하를 갖는 알기닌으로 바뀌고 나서 퓨린이 더 잘 절단하게 됐다는 바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알파 변종은 뭐냐? 알파 변종은 제가 뭐라 했죠? 시스티딘, 프롤린이 시스티딘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 시스티딘은 세 가지 양전하를 갖는 염기성 아미노산 중에서 꼴찌라고 얘기했지. 스코어가 얼마냐? 이건 9.9야. 그랬는데 초기에 그 중국에서 나온 그 바이러스는 이건 프롤린이란 말이야. 이거는 뭐 양전할 같잖아. 그게 9.1, 알파 변종에서 9.9로 조금 올라갔어. 그런데 보세요. 퓨린 스코어가 바로 이 델타 변에서 12.2로 올라갔단 말이야. 그럼 퓨린이 더 잘 절단을 시킨다는 얘기인데 더 잘 절단을 시킬수록 어떻게 된다? S2가 바로 세포 융합을 일으키는 바로 그 장치가 S2에 있다고 그랬죠. 아까 D614G에서 삼지창이 탁 열리는데 이게 더 잘 열리는 D614G는 아예 기본으로 껴 있고 퓨린이 이거를 더 잘 절단하니까 S1이 떨어져 나가면서 S2가 세포막에 더 잘 박히게 됐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 닥터 위테이크 그룹에서 바로 그거를 7월 달에 발표를 했어. 그래서 내가 이 결정적인 증거를 입혀서 이게 바로 과학적 증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번에 델타 변이의 세 가지 양전화 돌연변이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P681R이 그 셋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핵심적인 돌연변이야. 그 이유는 퓨린이 더 잘 잘라진다 이 말이야. 그리고 초기에 2003년도에 나온 그 사르스 코비1 같은 경우에는 이 퓨린 클리비지 사이트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염력이 지금 사르스코비2보다 훨씬 떨어졌다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 박사, 아까 그래 P681R이 생겨가지고 퓨린이 더 잘 절단을 한다. 그것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장 박사가 아까 그 얘기한 것 중에서 그 다른 그 두 가지 그 양전하를 띠는 그 돌연변이 있잖아요. 그 뭐죠? L421R하고 T478K는 이게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 양전하를 띠게 됐는데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에 양전하를 띠는 돌연변이 두 개가 더 추가됐다고 해서 그것이 델타 변이를 더 잘 전염시킨다는 생화학적 증거가 있느냐? 그게 도대체 근거가 뭐냐? 예, 있습니다. 그걸 제가 또 오늘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2004년도에 나온 논문이야. 이건 사르스 가지고 자 여러분 사르스나 그러니까 사르스코비1이나 사르스코비2나 두 가지 다 뭐를 공격한다? ACE2를 공격하는 거예요. 차이는 퓨린 클리비지 사이트가 있다 없다 그 차이인데 자 그때 우리가 이제 컴퓨테이셔널 케미스트리로 이 모델링을 한 데이터를 제가 또 뽑아냈지. 자 이게 뭐냐? 사람의 ACE2 효소를 갖다가 분석을 한 거예요. 이제 컴퓨터 모델링을 했는데 이걸 해보니까 상당히 재밌는 지금 데이터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 빨간색 있죠. 이 빨간색이 바로 ACE2 효소의 그 효소의 그 기능을 나타내는 이제 캐로티ክ 사이트가 있거든. 여기 보면 이렇게 계곡이 있단 말이야. 이 빨간색 요 계곡이 있고 그 사이로 그루브가 있어. 뭐가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싹 지나가는 게 좀 보이죠. 여기가 바로 그 사르스코비1 바이러스의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붙는 부분이야. 근데 여기 빨간색이 뭐냐? 이게 일렉트로스테링 맵인데 빨간색이 바로 음전하를 갖고 있다 이거야. 자, 양전하 돌연변이가 음전하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ACE2를 한다. 그래서 양전하 돌연변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바로 음전하를 갖고 있는 ACE2에 가서 더 잘 붙게 된다는 걸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ACE2에 음전하가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르스코비2가 공격하는 바로 그 ACE2에 그 부분에 음전하가 많다는 이게 바로 과학적 증거입니다. 자, 사람의 ACE2 효소는 2003년도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죠. 변한 건 뭐야? 바이러스가 변한 거야. 그런데 사르스코비2에서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에 바로 양전하를 갖는 L452R, T478K가 새로 추가가 된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양전하 돌연변이는 S1의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 ACE2의 음전하를 갖고 있는 바로 아까 이렇게 크게 이제 리치가 있고 그 가운데 그 계곡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음전하가 많이 있다면 거기 가서 이게 딱 붙는데 어떻게 붙냐? 바로 그때 사르스에서 그 모델링한 결과가 이렇게 돼. 여기 ACE2에 가서 S1이 가서 붙잖아요.
S1의 양전하가 많은 부분이 바로 receptor binding domain인데 그게 ACE2의 이 빨간색 음전하가 많은 데 가서 딱 달라붙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이번 SARS-CoV-2에서는 양전하를 띠는 돌연변이가 2개가 추가가 됐다는 거야. 예. 그리고 퓨린 클리비지 사이트에 영국 변종으로 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알파 변종의 경우에 뭐라 그랬지? P681H 시스티딘. 그 꼴찌지. 양전하를 갖는 아미노산 중에 꼴찌가 시스티딘인데 그게 이번에 P681R 1등. 양전하를 제일 잘 갖는 알기닌으로 바뀌었다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닥터 위테이크 코넬 대학에 있는 그 데이터 보여줬죠. 그게 퓨린 스코어를 갖다가 9에서 거의 12점으로 올려버렸어. 그리고 알파 변종 한 9.9 정도인데, 그러니까 훨씬 퓨린이 더 그 S1, S2 그 사이를 더 잘 자르게 됐고, 거기다가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에 두 가지 양전하 돌연변이를 갖는 뭐죠? L452R, T478K가 생겨가지고 더 잘 붙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장 박사가 이 델타 변종은 알파 변종에 비해서 강력한 양전하를 갖는 그런 돌연변이가 2개가 더 생겨서 감염력이 증거된 것이다 라는 주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오늘 제시한 것입니다. 예.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강의에 제 thesis 뒷받침하는 2가지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 논문을 제시했고, 그러한 과학적 논문과 또 최근에 각종 역학 데이터를 볼 때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델타 변이의 위력은 이 3가지 양전하 돌연변이 L452R, T478K, P681R이 천연두의 전파력을 능가하는 델타 변이의 핵심 돌연변이이며 앞으로 미래에 출현할 변종에는 D614G, 그건 이미 작년 9월에 전 세계 초토화시켰는데 그건 약방의 감초점 항상 들어가. D614G와 더불어 이 3가지 변이는 항상 발견될 것이며 사르스-코비-2가 양전하 돌연변이를 계속 추가해서 백신 미접종자가 혹은 접종률이 낮은 국가에서 의료 대란을 초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고, 특히 기온이 낮아지는 올 가을과 겨울에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큰 시련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새로운 신규 확진자들이 병원을 전전하다가 병원이 병상이 꽉 차가지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는 그런 사태가 터질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미리 경고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 2월 달에 그때 미국의 확진자가 30명도 되지 않을 때 제 그 전설적인 영상 31강에서 5년 전 예견된 바이러스,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그때 미국의 확진자가 30명도 안 될 때 빨리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된다. 세상이 이걸로 락다운이 된다고 제가 그때 감히 말씀을 드렸다가 유튜브에서 노란 딱지를 붙이고 의사가 말이야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했다고 그래서 제가 많은 공격을 받고 뭐 사람들이 막 나를 뭐 리포트하고 난리가 났었고, 또 일부 바이러스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유기화학을 전공한 화학 박사가 무슨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는 게 있냐고 저를 많이 인신공격을 했는데 2달 만에 미국에서 엄청난 사상자가 뉴욕에서 나왔죠. 그러고 나서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싹 잠잠해졌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지금 그 전문가라는 분들이 화학 박사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그분들 예측이 전부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에게 오늘 경고를 드리는데, 정말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들 협박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나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백신에 칩이 있다고 믿는 분들도 사랑합니다. 예, 그분들 그 주장이 잘못된 거지만 참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백신을 빨리 맞으십시오. 특히 미국에 있는 분들 모더나 파이자 백신 이거 맞는 거 뭐 너무 쉽잖아요. 어디 가서 햄버거 사 먹는 것보다 더 쉬운데 빨리 맞으셔가지고 이번 가을 의료 대란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를 제발 보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강의가 여러분들 인생에 15%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